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자기 또 대놓고 말하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니까 좀 민망한데, 우선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밴쿠버 가디건이고요. 일단 뜨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뜨개를 하는 라디오 형식의 영상을 좀 찍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밴쿠버 가디건 이거 뜨면서 수다 떠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치즈케이크 먹으면서 뜰 거예요. 이거 제가 구운 건데, 제가 저번에 무슨 영상에서 치즈케이크 굽는 거 한번 올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보다 더 맛있게 구워졌어요. 소리. 들어가려나 모르겠네. 오븐 온도 조절해서 구웠더니 더 맛있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찍어보려고 하는 콘텐츠가 뭐냐면, 제가 라디오 듣는 거를 좋아했었거든요, 한국에서.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랑 같이 있으니까 혼자 라디오 들을 시간이 없긴 하네요. 근데 시차가 있으니까 낮에 들을 수 있나?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제가 한창 잘 듣던 라디오가 뭐냐면, 옥상달빛, 푸른밤 옥상달빛입니다라는 옥상달빛 언니들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퇴근길 되게 잘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수요일마다 하던 코너가 있어요. 그게 이름이 뭐였냐면 푸른밤 야간 작업이라는 코너였는데, 그게 푸른밤이 야간에 하는 라디오다 보니까 10시에서 12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할 거 남은 사람들이 뭐 하면서 라디오를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뜨개질을 할 수도 있고, 뭐 회사에 남아서 야근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작업 남은 거를 수요일에 모여서 다 같이 각자 할 거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연도, 저는 지금 뭐 남은 집안일 하면서 듣고 있어요 이러는 분들도 있고, 회사에 남아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도 있고, 또 되게 특이한, 저는 뭐 무슨 작가인데 작가 마감이 뭐 남아서 하고 있어요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각자 자기 할 거, 자기 지금 뭐 남아서 야간 작업으로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소통하면서 하는 그 코너가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이제 보통 퇴근하면서 듣거나 퇴근하고 나서 뭐 남은 일, 집안일 같은 거 하면서 듣곤 했었는데, 저도 그런 거를 뜨개 버전으로 하면은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콘텐츠를 엄청 옛날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 제가 뜨개 하면서 멀티가 잘 안 돼요. 뭐 보는 것까지만 할 수 있고, 뜨개뿐만이 아니라 저는 원래 멀티를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좀 뜨개에 어느 정도 숙련되면 그때 찍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이 밴쿠버 가디건처럼 무한 메리아스를 뜰 때 이럴 때가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서 용기 내서 한번 지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목도 생각해 놨는데요. 이 코너? 저의 유튜브의 코너죠. 이 코너의 이름은 뜨개동산 뜨토리예요. 뜨개의 스토리를 합친 건데, 약간 발음이 도토리 같기도 해갖고 뜨개동산이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귀여운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뜨고 있는 거, 뭐 뜨고 있는지 이렇게 공유해드리고, 제 소망이지만 여러분들도 댓글로 뭐 뜨면서 이거 보시는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뜨개 하면서 제 뜨개로그를 보시겠죠? 무슨 뜨개 하고 계신지 같이
수다 떠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야간 작업처럼 야간에 촬영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남편이 있다 보니까 밤에는 혼자 촬영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남편 일 때문에 좀 일찍 자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낮에 촬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오후 1시 반 정도 됐는데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뜨는 거 먼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밴쿠버 가디건이고요. 밴쿠버 가디건 제가 2025년 뜨개 위시리스트 영상에서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멀버리 실크 모헤어로 뜨는 게 목표였는데 아무래도 한국 실을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들다 보니까 요 실로 뜨고 있는데 이거는 잠시만요. 지금 가마코에 겉뜨기를 해야 돼가지고 가마코에 왜 이렇게 바늘이 잘 안 들어갈까요? 제 거는 제가 가마코를 빡빡하게 뜨는 걸까요? 가마코 구간 끝났어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서 멀버리 실크 모헤어는 구하지 못했지만 그냥 요 드롭스 키드 모헤어거든요. 이 실이 이걸로 뜨고 있어요. 그래서 드롭스 키드 실크 모헤어인가?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게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제가 뜨개로그 영상을 매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뜨개질을 많이 하고 또 실도 많이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번에는 살짝 가성비 실로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찾다가 구매를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마이크 들리겠네? 이게 되게 부드럽진 않아요. 사실 찌르는 느낌이 있긴 한데 저는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리고 또 목까지 올라오는 디자인은 아니니까 목에는 좀 따갑게 느껴지는데 팔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해보고 있습니다. 색깔도 봄이니까 처음에 사실 멀버리 실크 모헤어로 뜰 때는 멜론 색상 그 연두색 같은 거 그걸로 뜨려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봄이니까 노란색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지금 떠보고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병아리 실 같다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바늘 이야기에서 PDF 도안만 구매해가지고 뜨고 있는 거고요. 바늘 이야기는 거의 탑다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탑다운 형식으로 뜨고 있고 지금 몸통을 막 시작한 참입니다. 지금 뒷판이랑 앞판을 막 연결해서 방금 가마코에서 한 단 뜬 거고 이제 몸통을 쭉 떠내려가면 되는 무한 메리아스 구간이 된 것이죠. 제가 뭐 의류를 많이 떠본 건 아니라서 비교군이 많지는 않지만 이 방식은 제가 떠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첫 의류를 떴을 때 그게 딱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가디건이 아니라 스웨터였어가지고 몸통을 원통으로 쭉 떠나가긴 했는데 그것만 빼면은 나머지는 똑같더라고요. 방식이. 제 첫 의류가 뭐였냐면 바늘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바늘 이야기에 이름 뭐였더라? 헨리넥 탑다운 가디건이었다. 그런 이름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첫 의류로 떴었어요. 모티브 조끼를 엄마 떠줬었는데 그거 다음이니까 두 번째라고 해야 되나? 근데 어쨌든 대바늘 의류는 그게 처음이었거든요. 그게 처음에 왜 그걸 고르게 됐냐면 남편한테 스웨터를 하나 떠주고 싶은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도안을 막 찾아다니는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는데라고는 바늘 이야기가 거의 유일했던 시절이어가지고 바늘 이야기에서 남자 스웨터를 찾았더니 그게 이제 딱 뭔가 남편하고 어울릴 것 같고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패턴도 그냥 쭉 겉뜨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걸 첫 의류로 떴었는데 사실 그게
시행착오가 좀 많았던 게 첫 의류다 보니까 게이지 같은 걸 잘 몰랐었어가지고 게이지를 확인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여튼 뭔가 잘못했었나 봐요, 그때. 그래서 그때 오빠 옷을 다 완성하고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너무너무 크게 완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사이즈 선택을 잘못했을 수도 있죠. 저희 남편이 좀 덩치가 커가지고 제일 큰 사이즈로 처음에 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너무 크게 떠져가지고 완성을 해놓고 고민을 하다가 다 풀었어요. 완전 제로까지. 그래서 다 풀은 다음에 사실 그걸 스웨터를 뜨면서 제 것도 같이 떠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커플티처럼. 그래서 남편 거를 다 풀은 다음에 내 걸로 일단 먼저 하나 완성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거를 뜨기 시작합니다. 제 거는 그래도 제가 남편보다는 사이즈가 쬐금하니까 좀 금방 떠서 뭔가 감을 익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거를 똑같은 그 헨리넥 스웨터를 제 사이즈 버전으로 떴어요. 그때 무슨 사이즈였는지 잘 기억 안 나는데 뭐 스몰인가 미디움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 거는 다행히 사이즈 잘 맞게 잘 떠져가지고 남편 거를 다시 사이즈를 바꿔서 다시 떠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저의 첫 의류였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의 첫 의류는 다 푸른 거죠. 그래서 그 탑다운 형식의 옷을 총 결국 똑같은 걸 3번을 뜬 거잖아요. 그래서 더 이런 방식의 탑다운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게 작년 가을이니까 저는 아직 뜨개를 본격적으로 한 지는 1년이 아직 안 된 거죠. 반년은 조금 넘은 것 같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다가 뜨개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사부작 만드는 거를 다 좋아했어요. 막 초등학생 때 방학 숙제 같은 거, 자유방학 숙제 같은 거 있으면은 반에서 꼭 한 명씩 막 십자수, 테디베어 이런 거 만들어 온 애들 있잖아요.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만들기를 좋아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뜨개질을 하기는 했어요. 뭐 엄마한테 배워서 목도리 뜨기, 물론 목도리를 기장을 그때 당시에 완성을 하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목도리 뜨기도 하고 학생 때 막 선생님께 장갑 떠드린 적도 있고 또 코바늘 인형도 뜬 적 있고 그런 식으로 그냥 가끔 가다가 갑자기 하고 싶어지면은 배워서 하곤 했었는데 근데 꾸준히 하지는 않았고 간헐적으로 워낙에 하다 보니까 그때 할 때마다 하는 방법 다 잊어버려서 다시 엄마한테 배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작년에 제가 결국 본격적으로 뜨개를 시작한 거는 작년이 될 텐데요. 작년 가을. 제가 이 얘기를 하려면 또 미국에 오게 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작년 가을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뜨개를 시작하면서 미국에 오게 된 셈인데 이게 왜 이렇게 우다다거려. 제가 미국에 오는 게 확정이 되고 나서 퇴사를 하고 미국에 오는 게 비자가 좀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집에서 좀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다 이러면서 나는 자유야, 하고 싶었던 거 다 할 거야 이러면서 그때 제일 먼저 손을 댄 게 뜨개였던 것이에요. 일할 때는 제가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일할 때는 여유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거를 잔뜩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간 많이 생겼을 때 나는 시간 많이 생기면 뭐가 제일 하고 싶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에 저장만 해놓고 막상 뜨지는 못하고 있었던 뜨개 튜토리얼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진짜 뜨개를 나도 드디어 잔뜩 할 수 있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뜬 게 모티브 가방을 떴어요. 모티브 가방을 떴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떴지만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그걸 계기로 뜨개에 완전히 푹 빠져버리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완벽한 취미를 왜 지금까지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를 위해서 뭘 떠서 제가 실제로 들고 다니는 게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서 푹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 뜨개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와서까지. 그것이 저의 뜨개에 빠지게 된 스토리입니다. 왜 그렇게 뜨개에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제가 원래도 소소하게 취미 활동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제가 사부작 하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이어리, 일기 쓰기 이런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자주 많이 했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보시면 제가 여기 전부 다 카메라거든요. 그리고 도자기도 했었고 막 미니어처 만들기 이런 것도 했었고 베이킹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죠, 베이킹은. 그래서 그런 다양한 취미들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뜨개만의 매력, 뜨개가 그 모든 취미들을 이겨버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핵심은 뜨개는 아무데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큰 특장점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니어처나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베이킹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뭔가 갖춰놓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틈틈이 할 수가 없고 뭐랄까 취미를 시작하기에 그 준비 단계가 좀 길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뭔가 하나를 만들어 보겠다거나 하려면 일단 예를 들면 재료를 다 꺼내야 되고 미니어처 같은 경우에는 여기저기 풀 묻으면 안 되니까 뭔가 세팅을 딱 해놔야 되고 집중해서 이제 딱 해야 되고 이런 몰입감 있는 게 또 그때는 좋긴 했는데 근데 뜨개는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데서나 이렇게 딱 잡으면은 시작할 수가 있는 거. 그게 진짜 특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 갖고 다니면서 할 수 있고 여행 가서도 할 수 있고 캠핑 가서도 할 수 있고 소풍 가서도 할 수 있고 카페 가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참 좋지 않나. 그래서 그게 일단 첫 번째 장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서 뜰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요.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재밌는 거 보면 재밌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동시에 손을 계속 이렇게 사부작 움직일 수 있다는 게 그것도 참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저는. 또 한 가지 장점은 뜨개는 이렇게 커뮤니티가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뜨개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했던 다른 취미들에 비해서는 서로 뭐 뜨는지 이런 것도 공유가 잘 되는 것 같고 모르는 거 나왔을 때도 방법이 유튜브에 잘 나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입문 비용도 저렴한 편이죠. 그것도 장점. 그리고 또 생각났는데 뜨개는 어쨌든 도안을 따라서 도안대로 설명서대로 뜨면 예쁜 작품이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참 친절한 취미인 것 같아요, 뜨개가. 도안대로 뜰 줄만 알면 보장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 사실 취미 중에 지금 생각해보시면 똑같이 따라 한다고 해서 결과물이 무조건 마음에 들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개인의 창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다든지 그런 거에 비하면 뜨개는 설명서가 있는 취미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안을 직접 만든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만드는 창작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스트럭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예쁜 결과물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뜨개를 하면서 약간의 해방감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물론 손땀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차이가 조금씩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친절한 취미인지 저는 그래서 뜨개가 참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쭉 뜨개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컨티넨탈 방식으로 몸통을 뜨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 밴쿠버 가디건은 컨티넨탈로 떠보고 있어요. 제가 원래 컨티넨탈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베를린 스카프 뜨는 영상 올렸었는데 그때도 막 무슨 아메리칸으로만 뜨는 베를린 스카프, 아메리칸 니터들도 베를린 스카프 뜰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상 올렸던 것 같은데, 제가 컨티넨탈 지금이 아예 처음 잡아보는 건 아니고 컨티넨탈을 물론 해보려고 했죠. 첫 의류 뜰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헬리넥 탑다운 스웨터 뜰 때부터 컨티넨탈을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처음에 컨티넨탈을 딱 했더니 뭔가 되긴 되는데 손땀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첫 번째 의류가 저희 남편 스웨터라고 했었잖아요. 그거를 컨티넨탈로 한 요만큼 뒷판을 요만큼 떴는데 손땀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가 실도 못 모르고 해피코튼으로 떴거든요. 그래서 손땀이 너무 잘 보이는 실로 골라서 그러기도 했겠지만 컨티넨탈로 떴더니 코가 너무 안 예뻐가지고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꼴을. 당연히 처음이니까 코가 안 예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습을 해서 컨티넨탈을 잘하게 돼야 이제 맞는 방향으로 가는 건데, 저는 거기에서 나는 컨티넨탈 코가 너무 안 예뻐서 도저히 못 봐주겠다 싶어가지고 때려치우고 지금까지 컨티넨탈을 쳐다보질 않았었거든요. 나는 그냥 평생 아메리칸 니터 할래 이러면서 컨티넨탈을 안 하게 될 줄 알았는데, 최근에 제가 유메리 캐미솔을 떴잖아요. 근데 유메리 캐미솔이 홍님 도안인데 홍님이 동영상 설명 첨부되어 있는 거에서 막 두코 고무단을 뜨시는데 컨티넨탈로 하시는데 너무 빠르신 거예요. 저는 거의 저보다 한 3배 빠르다고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컨티넨탈 숙련되면 저렇게까지 빠르다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나도 컨티넨탈을 하긴 해야 되겠다. 저거는 빨리 습득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바로 이 밴쿠버 가디건을 고른 것도 있어요. 무한 메리아스 이거 할 때 컨티넨탈 연습하려고. 모헤어실로 하니까 손땀이 못생긴 게 좀 덜 티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물론 좀 큰 땀, 작은 땀 있긴 한데 입고 다니기에 창피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컨티넨탈을 금방 포기하게 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렇게 아메리칸보다 안 빠른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계속 아메리카노를 썼어가지고 아메리칸이 손에 더 익어 있으니까 그럼 빠르지도 않고 코 모양도 안 예쁘고 이걸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뜨개로그 영상 촬영하면서 어제 시간 재봤거든요. 근데 벌써 컨티넨탈이 더 빨라요. 저 지금 컨티넨탈 이만큼 연습했는데 벌써 아메리칸보다 컨티넨탈이 빨라졌습니다. 겉뜨기 안 뜨기 다. 그래서 진짜 컨티넨탈은 빨리 익힐수록 이득인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빨라지면 좋겠어요. 이거 다 뜨면 못 뜰 건지 제 뜨개 계획을 좀 말씀드려볼까요? 저의 여름 뜨개, 저의 봄, 여름 뜨개 스케줄. 일단 이거 다 뜨면 레이어드 스커트를, 코바늘로 뜨는 레이어드 스커트를 떠보려고 하고요. 그건 아직 도안은 안 정했어요. 모헤어 실로 떠보려고요. 그리고 모락 풀오버를 연두색 실로 떠보려고 합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뜨개샵 놀러 갔을 때 봄맞이 풀오버 연두색으로 뜨고 싶다고 연두색 실 위주로 구경했었는데
모락 풀오버를 연두색으로 떠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티브로 만드는 가방, 모티브로 만드는 메신저백 스타일의 가방을 떠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바늘 탑도 생각 중인데, 제가 핀터레스트에서 본 코바늘 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아보니까 도안이 나오길래 그거를 또 떠보려고 생각하고 있고, 아무래도 여름에는 코바늘 위주로 뜰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유메리 케미솔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여름이니까 약간 여름 느낌의 버킷햇? 이런 것도 떠보고 싶고, 약간 빈티지한 스타일로. 아, 그리고 하임 가디건 나오면 뜨고 싶은데 그게 패키지로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도안만으로도 나오면 좋겠다. 패키지로 나오면은 저는 못 사거든요, 미국이라. 그다음에 또 뭐 있었나 볼까요? 그거 아세요? 저는 늘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뜨다가 이거에 집중 안 하고 새로운 거 뜰 거 또 찾아. 다들 저랑 비슷하시죠? 아, 그리고 당장 떠야 될 거. 제 슬리퍼가 너무 낡아가지고 집에서 신는 슬리퍼 있잖아요. 그거를 뜨려고 합니다. 그거 슬리퍼를 뜨는 김에 더피 것도 하나 떠주려고요. 더피가 제 슬리퍼를 너무 좋아해서 더피 거 아예 하나 따로 떠주려고 슬리퍼 2켤레. 남편 건 없어요. 남편 필요 없대요. 그리고 더비 인형 하나가 되게 낡아가지고 그 인형이 거의 안에 솜이 삐져 나오려고 하거든요. 그 안에 있는 솜이랑 바스락거리는 걸 재활용해서 새로운 인형을 떠주려고 합니다. 더피가 제가 만들어준 장난감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뿌듯한데 다른 장난감들은 좀 냄새에 적응을 해야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만들어준 거는 아무래도 제 손에서 냄새가 나는 건지 처음부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피가 실을 좋아하니까, 실 무는 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반팔 가디건, 여름에 반팔 가디건도 많이 뜨시잖아요. 근데 반팔 가디건은 제 취향이 너무 아니라서 저는 너무 극한으로 여성스러운 거는 좀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여리여리 체형이 아니라서 그런지. 아니 근데 뜨개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들 마르신 거예요? 이번에 유메리 케미솔 테스트 니팅 하면서 느낀 건데 그 테스트 니터 단톡방에서 제가 제일 통통해요. 다들 왜 이렇게 마르신 거예요? 뜨개질 하다 보면 옷을 예쁘게 입고 싶어서 다 말라지는 건가? 왜 이렇게 마르신 거예요? 저도 그래서 다이어트 하려고요. 라고 치즈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했다. 아이,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결혼식 했을 때 그때 정도로만 딱 빼려고요. 그때보다 지금 백수 되면서 미국 오면서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불과 반년 만에 살이 좀 많이 쪄가지고. 근데 제가 단 거를 너무 좋아해요. 디저트 카페를 너무 좋아해요. 한국은 날씨가 좀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는 지역은 갑자기 진짜 여름이 돼가지고 더피 산책시킬 때 진짜 더워요. 반팔 입고 나가도. 지금 밖에 기온 말씀드릴까요? 25도. 지금 밖에 25도예요. 여름이지 뭐. 이게 여름이지 뭐. 아 근데 저는 추운 걸 진짜 못 견뎌 해가지고 지금이 너무 좋아요. 오늘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오네. 날씨 좋으니까 피크닉 뜨개 하고 싶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피크닉 가서
딱 이렇게 까까랑 맥주 먹으면서 뜨개질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지금 영상 한 1시간 정도 촬영했네요. 요만큼 이번 단까지 뜨고 촬영 마무리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못 뜨고 계신지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저 진짜 너무 궁금하거든요. 남들 못 뜨는지. 못 뜨고 계신다고 알려주시면 제가 어떤 도안인지 어떤 디자인인지 일일이 다 검색해 볼 거예요. 재밌겠다. 마지막 두 코. 끝. 끝. 그렇게 많이 뜨진 않았어요. 셋, 넷, 다섯, 여섯. 한 7단? 한 7단 떴네요. 언제 다 뜨냐? 입어볼까요? 이만큼 떴네요. 언제 여기까지 또? 저는 이거 이렇게 입고 첫 번째 뜨토리 마무리 해볼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